헌법 20조 관련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헌법 20조와 관련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의의라든지 연여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니까 한 번씩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공개 강의 먼저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자,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 뭐 의사하고 뭐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 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 결사의 자유, 특히 종교 전파, 교육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에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야겠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교가 이렇게 막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기독교를 막 전파한다고 하다가 예전에 이제 막 사고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뭐 산물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막 잡혀서 막 인질 뭐 보상금 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보장하지는 않는다. 틀리게 지문 처리. 이게 의외로 또 많이 나와요 시험에. 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개신교 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하는 게 이게 이제 종교 자유의 어떤 침해가 되느냐 이제 문제 삼았는데 이 대구 구치소 요 당시에 공간이 이제 한 개뿐이었고 종교 행사는 종교별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용자, 미결 수용자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미결 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 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해야 되는 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4주에 1회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제한한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종교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갈래갈래게 정리하고 빠르게 넘어가세요. 자, 미결 수용자 및 미지정. 자, 미결 수용자, 미지정 수용자. 이것은 연간 1회. 이건 너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원 확인했어요. 자, 수용자에는 미결 수용자하고 수형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기결 수용자라고 하는데 미결 수용자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는 기결 수용자는 아까 수형자는 최종 판결이 확정돼 그 형기를 사는 사람. 그러면 선생님 미지정 수용자는 뭐예요? 미지정 수용자는 판결이 확정된 일단 기결 수용자인데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구치소에 이제 수용 중인 자. 자, 이렇게 되네. 아직 미지정 수용자. 그래서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 협소성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수용 돌아가면 종교 집회 실제 연간 1회 정도 종교 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 기결 수용자에서는 허용하고 미결 수용자를 이렇게 불허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 또는 기결 수용자들 경우는 더 완화되죠. 왜? 아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일률적 종교 행사 등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예요. 침해. 종교시설인데 건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감경하거나 제외하지 아니한 거. 건물이에요, 건물. 이 부담금 부과하는 게 꼭 감경해야 돼요? 이게 종교의 그래서 보시면 종교시설이 건축 행위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해 종교를 승인하고 우대하는 것을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20조 2항의 국교 금지, 정교 분리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반 감경을 제어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종교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가 종교 학교나 학원을 설립할 때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게, 학교 학원 설립할 때 특히 학교 뭐예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종교 단체라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 필요하겠죠. 자, 종교 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특히 미션 스쿨 같은 거,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자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볼 수 없는 점 고려할 때, 자, 국교 금지 내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정교분리 국교 원칙 위반된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지문 처리. 자, 이렇게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 같이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21조 관련 판례들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21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조문 강의한 것도 잘 먼저 듣고 따라오세요.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 3항 통신 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자, 사항이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인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자, 여기서 요 밑에 그 이문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예요. 뭐 공중도덕인 사회윤리 빠지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의 민법에서나 규정할 듯한 요 피해 배상 규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 요건은 언론 출판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자, 그래서 요 관련 판례, 여기 판례가 많죠.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자, 상업 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례 원칙 심사에서 좀 완화한다는 것이, 자,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차이가 있고 피해 최소성 원칙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일 것인지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기술이나 진료 방법 등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 광고라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 자,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을 침해. 자,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 자, 이 금치 처분 자주 나오죠. 금치 처분이 뭐예요? 독방에 이렇게 감금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수용 생활 중에서 많은 것들이 좀 제한이 되죠. 수용에 대한 전면적 집필 금지. 아, 이런 과하다. 위헌. 그래서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자, 비교하셔야 될 게, 그래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예외적 집필 허가. 이제 원칙적으로 집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 아까 선례 집필 전면금지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데 예외를 허용.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자, 이게 178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거하고 뭘 비교하셔야 되죠?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두 번째 판례.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대 실외운동 금지. 이것도 위헌이었죠. 법이 개정됐죠. 그럼 바로 아래 판례.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 원칙적 실외운동 금지, 예외적 허용. 요것도 위헌이라고 했죠. 요거는. 그래서 왜? 여기서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 왜? 운동은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동을 허용하는 식으로 규율하는 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운동은 원칙적으로 실외운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위헌인데, 자, 집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필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를 이거는 그 위헌이 아니라고 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금지 처분 받은 수영자에 대해 운동을 제한하는 거냐, 집필을 제한하는 거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침구라 그랬죠. 이게 어디에 의해서 보호되느냐. 그래서 보호 영역을 확정하고 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인지, 근데 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에 들어가죠. 제한에 들어갈 때 어디 막 이렇게 막 해서 너무 많이 제한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기준, 자, 제한에 들어갈 때 목형 방 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적 뭐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본리. 자, 37조 2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306페이지. 맨 아래 기본권 제한의 한계예요. 이렇게 제한에 들어갈 때 37조 2항에 의해서 목적, 목형 방내로 했는데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37조 2항 조문이에요. 형식은 법률로서. 근데 법률의 근거안이라는 의미죠. 자, 307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방법은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은 뭐야? 목수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방내, 내용상의 제한은 뭐야? 본질 내용 침해 금지죠. 자, 이게 306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오른 307페이지 형식상의 한계,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 양가라서 한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 원칙, 목수침법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4. 내용상의 한계,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이게 이제 기본권 제한의 한계예요. 이게 뭐야, 사례로 놨을 때 요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37조 2항 보세요. 조문 306페이지에 있는 조문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요게 과잉금지.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법률 유보 원칙, 형식상의 제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본질 내용 침해를 할 수 없어. 본질 내용 침해. 여기 요 조항에 다 있는 거예요. 목형 방내가.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음란이, 종래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음란이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음란이 판례가 2009년도에 변경되면서 음란도 여기에 표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표현도 요 37조 2항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37조 2항에서 과도하면은 그때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 표현에 대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 원칙, 예컨대 명확성 입각한 심사를 하기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현행법에서 기본 원칙, 법률엔 제한, 본질의 침해 중 원칙도 적용이 어렵게 되는 결과 음란 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호에서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노예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음란 표현도 중요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건 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을 보여주는 보호 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불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09년도에 판례가 나오고 그냥 계속 출제됐어요. 그래서 음란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을 받지 종래 아니면 저속은 헌법적인 이게 종래 태도인데 이제는 변경돼서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 보호 영역에 해당되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그려드린 이런 영역이에요. 보호 영역은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현재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 자유 보호되는 대상이지만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권력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여전히 중요해요. 음란. 공직선거에서 투표 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면 거부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국가가 소극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그래서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자, 지문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면 거부의 의사 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뭐 이게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인 자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소극적 자유, 요까지는 해당해요. 근데 국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는. 따라서 국가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보장해 줄 것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요것도 좋은 지문이에요. 이게 까딱하면 이게 틀리기 좋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해. 잠깐, 요게 이제 요 이제 이명이 본 이름 외에 달리 부르는 이름, 뭐 아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연예인인데 뭐 다른 이름을 쓸 때 뭐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붐 이름 그런 친구들. 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저자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제 이름으로 책이 나왔는데 보통 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든 다음에 무슨 교수라든지 아니면 좀 저명한 뭐 이름을 이렇게 딱 얹어 쓰는 경우. 그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적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입법 목적이 정당하죠. 자, 저작자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은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공익을 위 조항 같은 경우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침해 충족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안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고 막 예전에 뭐 아나운서들 뭐 대리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노동단체가 자, 요거는 이제 54페이지에서 한번 했어요. 54페이지. 자, 관련 부분에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나서 그 법이 개정된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노동단체가 정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뭐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히 이제 뭐가 문제돼? 평등 원칙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단체에서는 일단 허용했고 노동 단체에 대해서만 정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자, 이게 그러면 노동 단체가 정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과 같은 노동상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노동단체가 정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은 어떤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와 어떤 교섭하는데 이런 데 관련된 이 정당의 정치 자금 기부하는 것을 뭐 금지하느냐 허용하느냐 이거는 뭐 근로 조건 개선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르죠. 뭐냐? 자, 보시면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과 경제 조건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34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해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량을 떠나서 노동단체가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뭐 결사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노동단체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단체가 정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최근에 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 특히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노동단체를 정치활동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아니 왜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는 보수정당에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하는데 왜 노동단체는 뭐 진보정당에 그 하는 걸 금지하느냐. 그래서 차별,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했어요. 이게 있고 나서 노동단체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노동단체가 정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이 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떼기 정당 막 이렇게 생기면서 아예 단체는 전면적으로 그 정치자금 기부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제가 54페이지 자료랑에서 정리했어요. 자, 그걸로 다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는 어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용자 단체는 허용하고 노동단체만 금지한 거.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알 권리의 법적 성질. 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 그죠? 내가 표현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좀 써보시면 아는데 그 책을 막 보면은 이제 쓰고 싶어져요. 정보가 막 들어오면은 그게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막 이런 거죠.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죠. 그래서 뭐 자유권적 성질, 그다음에는 정보 수집권 또는 정보 공개 청구권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 자, 생활권적 성질까지 그래서 종합권적 기본권이죠. 그래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일체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 청구권적 성질 외에 생활권적 성질. 요즘엔 정보 거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보에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가 곧 돈이 되죠. 어디 개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더군다나 AI 시대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경쟁해도 결국은 나중에 이것만 살아남는다 그러죠. 그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활권적 성질까지 획득해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알 권리는 국민정보의 일반적 정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가 아니라 표리일체의 관계. 그 다음에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할 것,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충실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런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도 있다. 91년, 88년에 헌법재판소 생기고 나서 이 초창기 판례에서 이제 뭐 법률 제정이 없었을 때인데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21조에 의해서 직접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실현하는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충실한 바람직하지만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은 아니고 헌법 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자, 저속 관행물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 취소 가능케 하는 저속 관행물. 저속의 개념이 너무 이때는 이제 어때 음란하고 저속 개념을 이제 비교했었어요. 그래서 음란은 이게 이제 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근데 저속은 사실 저속은 너무 이게 넓죠. 이게 너무 광범위할. 자, 저속의 그 적용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장해 놓을 때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그 범위를 매우 광범위한데 이런 관행을 발견해서 등록 취소한다. 과하다 본 거예요. 위헌. 저속 개념에는 출판사 등록 취소는 성적 표현의 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 그 한이 모두 열렸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 자신의 표현 내용을 조절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돼 있어 명확성 원칙, 과도한 광범성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음란은 어떤 성적 표현과 관련된 건데 저속은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성, 잔인성, 뭐 천한 정도 이렇게 돼서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속 관행물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등록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해서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